1353번입니다. 요 P점에서 요 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원이고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 돼 있냐면은 1,2가 돼 있습니다. 원 밖에 한 점 P점을 여기라고 볼게요. 3,6에서 요 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 접선을 그으시면은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게 접선이죠. 만나는 요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점의 좌표를 Q라고 뒀고요. 구하는 거는 PQ의 길이, 즉 요 길이를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길이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보조선을 제가 이렇게 한번 꺼 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반지름을 이렇게 꺼주면 수직이죠. 네, 여기 수직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 원의 중심과 P의 점을 요렇게 연결하시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 세운 거니까 3이 되겠죠?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루트 x 차의 제곱 3에서 1 빼주니까 2 제곱해주니까 4가 되고요. 플러스 y 차의 제곱 4 제곱해주니까 16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0이 나오네요. 요 변의 길이가 루트 20.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변의 길이죠.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은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구하는 게 빗변이 아니니까요. 빗변의 제곱 20에다가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1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요 변의 길이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번 책 가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354번이죠. P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볼게. 원을 일단은 이렇게 하나 그어 보시고요. P점이 여기 있다고 볼게요. P점이 A, 0 요 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접점이 되고요. P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길이가 4다. 요 길이가 4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도 한번 구해볼까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얘 반에서 부호 바꿔주니까 3, 얘 반해주면은 마이너스 2 부호 바꿔주니까 2가 되겠죠. 원의 중심의 좌표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접점까지 반지름을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P와 원의 중심도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럼 여기는 수직이죠. 반지름의 길이는요.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 즉 R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X좌표, Y좌표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요. 13이 되고 거기다가 상수한 9를 빼주면은 R제곱은 4가 되고요. 그래서 R의 값은 2라는 게 나오네요. 요 변의 길이가 2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요 변의 길이 구할게. 자, 요 변의 길이는요. 루트 x 차의 제곱 a-3의 제곱 플러스 y 차의 제곱 2에서 0 빼주니까 2 제곱해주니까 4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양수 a가 구하시면 되는 거죠. 직각 마주보는 변이 얘가 빗변이니까 이거 제곱해주면은 알맹이만 남아요. a-3의 제곱 플러스 4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얘 제곱해주니까 16, 얘 제곱해주니까 4 더해주면은 20이 되겠죠. 얘를 이항시켜주면은 a-3의 제곱은 16이 될 겁니다. 그럼 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야 제곱해야 16이 나올 거 아닙니까? a-3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은 a는 3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 값은 7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a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죠? 양수 a 갖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아래로 계산하면 마이너스는 안 되죠. 음수니까. 정답은요. 7로 이렇게 가시면은 1354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355번입니다. 요 점에서 이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 한번 해볼게. 원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 원 밖에 한 점 P점 3,4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접선을 이렇게 하나 꺼주시고요. 접선이 여기도 하나 더 생기겠죠. 예. 접선을 껐을 때 접점을 AB라고 얘기했어요.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둘게요. 이때 우리가 O는 원점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네. 여기가 0,0 그죠? 일대 사각형 요렇게 보조선 꺼주시고 선 하나 꺼주십시다.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반지름을 꺼주면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삼각형 OABP. OABP.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밖에 한 점 P에서요. 이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 이게 잠깐만요. 얘를 B라고 쓸게요. 얘를 B라고 쓰고 얘를 A라고 써볼까요? 그러면은 AOBP, 사각형 AOBP래, 그지? 순간 당황했다. 얘가 A고 B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AOBP, AOBP. 되네. 잠깐만요. 여기가 B, 여기가 A면은 AOBP. 되네. 뻘짓거리했어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꺼줄게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RHA 합동이죠. RHS 합동이죠. 직각 같죠? 빗변 같죠? 공통변으로 같죠? 요거 반지름의 길이로 같잖아요. RHS 합동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다면은 곱하기 2배 주면은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 변의 길이 구할게요. 자, 요 변의 길이는요,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세운 거니까 2가 됩니다. 요거는 좌표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 5죠. 루트 x 차이제곱 9 플러스 y 차이제곱 16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5대 2대 피타고라스 비 없네. y라노. 자, 루트. 자, 구하는 게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 구할 때 루트. 자, 구하는 게 빗변이 아니니까요.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빼주면 되겠죠. 이거 제곱해 주니까 25, 이거 제곱해 주니까 4, 21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요 삼각형 직각 기준으로 해서 밑변 높이 보시면 되겠죠. 두 개 곱해주면은 2루트 2, 21. 걔를 2로 나눠주면은 요 삼각형 넓이. 근데 몇 배 줘야 돼? 2배 줘야 되죠. 이 전체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약분해서요. 정답은요. 2루트 2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니까 2번 체크하시면은 135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356번입니다. A점에서 이 원의 근 두 접선 일단은 요까지 상황적 이해를 해볼게요. 원이 있고요. 자, 요 점을 A라고 볼게요. 요 점의 A점의 좌표가 3,1이 되고요. 이 A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이니까 요렇게 하나 꺼주시고요. 하나 더 생기겠죠? 요렇게 접선 하나 꺼주시고요. 오케이. 그 접선의 접점을, 여기가 접점인데 요 접점을 PQ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선분 PQ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 두 점을 이었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얘기죠. 문제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선을 조금 더 걷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죠. 0,0고 반지름의 길이는 2죠. 예, 저기다가 루트를 세운 거니까. 자, 요렇게 수선을 내려줘. 접점까지 반지름을 꺼주면은 직각이죠. 원의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 요렇게 반지름을 꺼주면은 얘도 역시 직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A와 원의 중심을 요렇게 연결해 줄게요. 요렇게. 그러면 아까 전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였어요? 합동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앞에 문제에서 RHS 합동이었잖아요. 요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뭐가 나와요? 합동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이 같고요. 얘는 공통변으로 같으니까요. 합동 조건은 SA, S 합동 나오겠네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각 크기와 요각 크기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평각 180도잖아. 그럼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요까지 일단 이해되죠? 이제 변의 길이를 좀 구할게. 요 변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세운 거기 때문에 2가 돼요. 요 길이는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x 차이제곱 9 더하기 y 차이 1 제곱하니까 1이 되겠죠. 요 변의 길이가 루트 10이 나옵니다. 요 변의 길이도 구할게요. 요 변의 길이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직각 마주보는 변이 빗변 루트 10이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 구할 때 빗변이 아닐 때는 무조건 루트. 직각삼각 한 변의 길이 구할 때 무조건 루트. 구하는 게 빗변이 아니기 때문에 빗변의 제곱 10에서 예제곱 4를 빼주면 되니까 요 변의 길이가 루트 6이 나옵니다. 오케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PQ의 길이입니다. 자, 요 길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길이를 구할 거거든. 우리는 현재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2배 주면 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ABC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ABC라는 삼각형 여기가 직각이에요. 이 직각에서 마주보는 대변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려줘요.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을 이용해서 나오는 공식들이거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전체가 되고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전체가 되고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고요. 한글로 소자 쓰면 된다 했죠. 한글로 소자. 한글로 소자 공식. 일명 소자 공식. 소자 공식.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렇게 됩니다. 한글로 소자를 쓰시면 돼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거거든. 그러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나온 거야. 이 공식은 그 닮음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럼 얘가 똑같거든요. 얘가 직각이고 여기다가 수선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즉 2루트 6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요 길이를 뭐 x라고 둘까요? 편의상 x 곱하기 루트 10 그럼 x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x 나온 다음에 2배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PQ의 길이가 되겠죠. x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루트 10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요거 약분되고 x는 자 요거 2로 하나 약분합시다. 2, 3은 6, 2, 50이니까 다시 쓰면은 루트 5분의 2 루트 3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 유리하자. 루트 50 곱해주면은 5분의 2 루트. 여기다 루트 5 곱해주니까 15가 되겠죠? 요게 바로 요 변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몇 배를 해주면 됩니까? 얘를 2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Q의 길이는 얘다가 2를 곱했는 5분의 4 루트 15가 바로 1356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357번입니다. 요 원이 요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원 하나 그리고요. 직선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상황이죠. 오케이?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요런 보조선 하나 꺼줄게요. 수직이고요. 요거를 반지름의 길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 세운 거니까 1이 될 겁니다. 이제 요 거리를 구할 거예요. 요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그래서 요 거리가 요 반지름 길이보다 크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려면은 D하고 R 사이 관계에서 D가 더 커지면 돼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D가 이 반지름 R보다 더 커지면은 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D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래 분배가니까요 kx, 요래 분배가니까요 마이너스 3k가 되죠. 얘 넘어가주면요 마이너스 y 이꼴 제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게요. 루트 x의 개수 k, y의 개수 마이너스 1 각각 제곱해서 내주면은 k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에 x자리 0대입, y자리 0대입 마이너스 3k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바로 d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d가 반지름 1보다 커지면은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얘도 양수죠. 절대값이니까요. 요 루트의 값도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고 얘도 1도 양수죠. 양수일 때 제곱해도요. 부동의 방향 안 바뀐다고 배웠죠. 그죠? 전체 제곱은 따로따로 제곱이니까 그러면 루트는 날아가고 k제곱 플러스 1 될 겁니다. 분모는. 이거 제곱해 주니까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알맹이 제곱과 같으니까 9k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얘가 1제곱 하니까 어차피 1입니다. 양변에 k제곱 플러스 1씩 곱해줄게요. 여기도 k제곱 플러스 1씩 곱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안녕이 되고 좌변에 남는 게 9k제곱 우변에 남는 게 1은 뭐 곱하나 마나한 수니까요. k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 양을 해서 계산해주면은 8k제곱이 1보다 커지면 됩니다. 양변을 8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요거는 약분하고 자 k제곱이 8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2차 부등식이잖아. k제곱 앞에 계수 양수 기준에서 크다 그랬으니까 사이 범위 안 되죠. 예,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아니에요. 그럼 등호로 놓고 일단 k가 먼저 구할게. k제곱은 8분의 1. 그러면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 요렇게요. 그죠? 전체 루트는 따로따로 루트니까 루트 8분의 루트 8은 2루트 2분의 루트 1은 1이 되겠죠. 오케이. 루트 20 곱해주면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곱해주니까 4분의 루트 2 곱해주니까 4. 여기다 루트 2 곱해주니까 4분의 루트 2가 나오네. 그죠? k는 4의 범위 아니니까 작은 거 마이너스 4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큰 거 플러스가 크겠죠? 4분의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우리가 k 범위 구하는 거의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대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d하고 r 중에서 누가 더 커지면 됩니까? d가 더 커지면 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더 커지면 만나지 않게 된다고요. 역시 물론 판별식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쌤 왜 d하고 r만 갑니까? 이게 계산이 판별식보다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좀 편해. 좋습니다. 얘의 원의 중심 구할게요. 원의 중심은요 0,k가 되고요.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를 세운 거니까 루트 18, 9, 28, 3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직선. 반지름은 됐고 반지름의 길이는 요게 3루트 2란 얘기고 이제 d만 구해주면 되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d를 구해 봅시다. x의 계수, y의 계수 각각 제곱해서 내주면 2가 되겠죠. 절대값에 x자리에 0 집어넣고 y자리에 k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d가 되고 그게 r 즉 3루트 2보다 커지면 되는 거죠. 양변에 루트 20 곱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안녕이 되고 절대값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얘 계산해주니까 6이 되겠네요. 6보다 커지면 되겠죠. 얘가 무슨 범위예요? 크다 그랬으니까 얘도 사이 범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플러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얘 반대로 양식해 주니까요. 마이너스 k가 작습니다. 마이너스 5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k는 큽니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요거 넘어가서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k는 큽니다. 넘어가서 7이 되겠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k는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의 값은 얼마다? 요거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알파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요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 얘하고 비슷해 보이네. 그지? k는 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베타의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답이 되겠네. 알파가 마이너스 7이 되죠. 이거 제곱해 주니까요 49가 되고 플러스 베타가 5인데 제곱해 주니까 25가 되겠죠. 얘 두 개 더해주면요 정답 74니까 4번 체크하시면 135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359번입니다. 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해볼게요. 원이 있는데 원을 미리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꺼볼게요. 얘가 지름이라고 볼게.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여기가 0,-3 요 점의 좌표가 4,1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는 길이 같죠? 예, 얘가 지름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로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중점의 좌표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의 좌표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되죠?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r은 자 x차의 제곱 2 제곱해주니까 4 플러스 y차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빼주면요 2가 되죠. 제곱해주니까 4가 되겠네요. 루트 8은 2루트 2
아, 요 변의 길이가 2루트 2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요 직선이 이 원과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나지 않으려면 D하고 R 중에서 누가 더 커주면 돼요? D가 더 커주면 되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가 더 크다면은 안 만나겠죠, 당연히.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 직선까지 거리가 D가 되는 거 아닙니까? 2,-1에서 이거 일반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넘어가 주면은 x-y 플러스 k 이꼴 제로가 됩니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두 점 사이가 아니고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D가 된다라는 얘기죠. D는 루트에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제곱해서 대주니까 2, 절대값에 2대입 마이너스 1대입. 그러면 k 먼저 적을게요. 플러스 k. 자,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요게 바로 D가 된다는 얘기예요. D가 R이 2루트 2죠? 2루트 2보다 어때요? 커지면 안 만난다라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네. 일단 요거 해서 K 범위부터 구해볼게요. 양변에 루트 2씩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모 날아가죠. 절대값 K 플러스 3이 큽니다. 요거 계산해 주니까 4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4의 범위 아니죠. 얘도. 얘 4의 범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요. 또는 K 플러스 3은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얘 반대로 넘어가 주면요.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또는 얘가 넘어가 주면요. K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1이 되겠네요.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연수 K의 최소값입니다. 여기는 자연수 안 나오죠. 여기서는 자연수가 안 나와요. 여기서 자연수가 나오죠. 근데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니까요. 답은요. 2가 되겠죠. 1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의 자연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2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1359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1360번입니다. 요 직선과 요 원이 만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난다는 거는 결국 D하고 R 사이 관계 뭐야? D하고 R 사이 관계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같아지면은 D하고 R이 같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하고 R하고 같아지면은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D가 R보다요 더 작으면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것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봐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얘를 D라고 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뒀으니까 D가 R보다 더 작아지잖아요. 더 작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는, 이것도 만나는 거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라 또는 접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죠? 만나고 동시죠. 동시에 이 직선과 이 원은요 만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D하고 R 사이에서 뭐가 더 커지면 돼? D가 더 커지면 되는 거죠. 그럼 안 만나는 거죠. 이 직선과 이 원은요.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요? 잠깐만요. 이거를 R1, 얘를 R2라고 할게요. 원방정식이 지금 좀 틀리네. R1의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를 세운 거니까 1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D 구합시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붙이시고요. 각각 제곱해줘서 더해주니까 25가 됩니다. 루트 25는 5가 되겠죠. 거기다가 절대값 x자리에 마이너스 2대입, y자리에 3대입.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4, 3, 12가 됩니다. 더해주면 6이 되겠네요. 6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요게 D가 된다는 얘기죠. 이 D가 R1, 즉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양변에 50 곱해주면 얘는 안녕이 되고요. 절대값 6-a가 5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무슨 범위예요? 작으니까요. 사이 범위가 돼야 되겠죠. 6-a는 사이 범위가 되고 마이너스 5 이래 가시면 되겠죠. 60 뺄게요. 여기 6 빼주면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a, 여기 6 빼주면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버릴게. 그러면은 음수를 곱하니까 부동반 바뀌어야 돼. 앞으로 오는 게 바뀐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곱해주면 a가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11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a 범위 하나 구했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동시입니다. 동시에 만나고 동시에 이 직선과 이 원은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보자. 얘의 원의 중심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1이 돼요. 그죠? 2, 반지름의 길이는요. R2가 반지름인데 걔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해봅시다. 그럼 얘도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해주니까 25. 루트 25는 5가 되겠죠. 거기다가 절대값에 대입입니다. 여기 2대입, 여기다가 마이너스 1대입. 그럼 얘는 6이 되고요. 요게 마이너스 4. 두 개 더해주면 2가 되겠네요.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D고요. R2보다 커져야 돼요. R2는 1이 되겠죠. 양변에 5씩 이렇게 곱해주면 안녕이 되고요. 절대값 2 마이너스 A가 큽니다. 1, 5는 5가 되겠죠. 이거 사이 범위 아니죠. 크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또는 2 마이너스 A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얘가 넘어가주면 A가 커지면 됩니다. 얘가 넘어가주니까 7 또는 얘가 넘어가주니까 A 쪽이 작아지면 됩니다. 대신 얘가 넘어가서 얘하고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수익선 하나 그려봅시다. 수익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얘가 A축이 되겠죠.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A는 3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3은 요쯤에 있겠네.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왼쪽. A는 7보다 커져야 돼요. 7은 요쯤에 있겠죠. 7보다 커져야 되니까 오른쪽.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때 우리는 정수 A의 개수입니다. 요 사이 들어가는 정수는요. 8, 9, 10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11까지 되죠. 그래서 몇 개 나옵니까? 개수를 물었으니까요. 정답은 4가 바로 136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